2번 게슈탈트 상담 또는 게슈탈트 치료라고도 하죠. 자, 목표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게슈탈트는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죠.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고요. 프리츠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우리가 게슈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 하면은 키워드가 있죠. awareness, 각성, 자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키워드가 됩니다. 게슈탈트는 바로 전체라는 단어예요. 전체라는 독일어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의 통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키워드를 뽑아드린 이유는 이 목표를 쓸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게슈탈트 상담은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어떤 경험, 체험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다 드렸는데요. 이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각성을 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인격적인 통합과 그 다음에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인격적 성장, 인격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내담자의 체험, 경험을 확장한다라고 했어요. 내담자의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은 동의어니까 그것을 확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인격을 뭐한다? 통합한다라고 했어요. 인격 통합. 세 번째 자립 능력인데 이 자립 능력 3번과 4번을 조금 연결해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이것을 자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항상 1인칭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신체적인 자각, 욕구 자각, 환경 자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언어 자각이란 것도 있어요. 나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항상 1인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언어 자각 등을 통해서, 이게 기법이거든요. 언어 자각 등을 통해서 어웨어니스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립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돕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을 촉진하는 거다.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실존적인 삶을 촉진한다. 실존적인 삶이란 것은 매사 순간순간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매사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더해서 하나로 하셔도 됩니다. 내담자가 항상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험,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자각하고 우리가 정경과 배경 이런 거 아시죠? 정경으로 떠올려서 배경으로 물러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내담자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의 인격, 퍼스널리티,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담자의 인격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바로 게슈탈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로서의 인격을 바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또 두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쳐서 말한다면 내담자가 언어 자각 등을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하고 자립 능력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담자의 성장을 돕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실존적인 삶, 매사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원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게슈탈트 상담의 바로 목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반부지만 물론 이제 실기형의 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급을 자격을 따셨다면 충분히 2급에서도 실기 필답형이 나오기 때문에 해보셨을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엮어내는 연습,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문제 정도에서 7, 8문제 정도가 심리치료, 심리상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심리 검사 파트의 문제예요. 또는 뭐 심리 통계적인 부분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추셔야 된다. 한두 가지를 놓치더라도 거의 다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치료기법에 실력 따지기를 좀 넣어드렸거든요. 되게 2급 시험에서 이게 좀 잘 나와서 게슈탈트 치료기법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면시키기, 역할 연기하기, 비느자 기법, 꿈 작업하기, 실험하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자각 기법들. 자, 자각 기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자각 기법은 언어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신체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환경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욕구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자각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각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여기는 지금 자각 기법이 없지만 자, 우리가 이제 1번에 직면시키기가 있습니다. 뭐 직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 내담자가 언행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직면이다. 컨프렌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정한 동기를 직면시켜 줌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게슈탈트 치료에 보면 미해결 과제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미해결 과제, 우리가 앞에서 뭐 전경으로 떠올라서 배경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해결 과제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면기법을 써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진정한 동기, 이러한 진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면을 통해서 바로 미해결 과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직면시키기, 직면하기. 그 다음에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 역할이나 행동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역할 연기다. 입장을 바꿔서 하는 것도 역할 연기, 역할 극이라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을 가정해서 그 역할이나 행동을 실제로 해보는 것도 역할 연기라고 말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비느자 기법이 있습니다. 비느자 기법 많이 아시죠? 내담자에게 중요한 타자가 있습니다. 그 타자가 앞에 비느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자, 앉아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 사람과 하고 싶은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빈의자 기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담자에게 중요한 사람이 빈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빈의자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꿈 작업하기가 있습니다. 꿈 작업하기. 우리가 이제 꿈 작업하기는 꿈을 해석하기보다는 꿈을 해석했던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예요. 정신분석 치료. 내담자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꿈에서 본 것을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연기해 보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슈탈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력이다.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것들, 꿈에서 봤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험하기가 있는데 실험하기는 내담자의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이란 것은 자기 자각이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걸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실험하기입니다. 실험하기는 참고해도 돼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각기법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각기법을 한두 가지 쓰시고 만약에 이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역할 연기라든지 비느자 기법이라든지 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투사놀이라는 게 있어요. 투사놀이가 뭐냐면 투사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으로 돌렸을 때 그 사람과의 역할극, 투사놀이잖아요. 그러면 역할놀이거든요. 그래서 투사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투사놀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투사놀이 기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상담 목표 설정 시 위의사항 5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상담 목표 설정은 이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지침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필기에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5가지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여야 된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담자와 담당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목표 설정의 어떤 지침들을 이야기할 때 이건이라고도 하고요, 애간이라고도 하는데 스마트 원칙이 있어요. SMART 스마트 원칙이 있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간이 제시한 스마트 원칙에 스페시픽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페시픽이고요. 메저러블입니다. 메저러블은 측정 가능인데 지금 여기에 없는 것도 있죠. 당연히 5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5가지가 들어있는 건데, 자, 6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이 측정 가능의 메저러블 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tainable 실현 가능, 달성 가능이 바로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은 현실적이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timely, T는 timely예요. 시의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현 가능한 목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 상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여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상담자의 기술, 상담자의 지식에 상응한 것이어야 된다. 상응하는 목표, 상담자의 지식과 기술에 상응하는 목표여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자, 내담자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번째, 목표를 기술할 때는요. 목표를 기술할 때는 긍정형으로 기술한다. 긍정형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 긍정형의 기술은 무엇 하기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내담자의 성장을 강조하니까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 하기라고 하는 긍정형의 소술, 긍정형의 기술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담 목표 설정 유의사항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5가지 써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6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3번째 문제까지 했는데요. 3번째 문제 목표 설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4번째는 단기 상담에 해당되는 겁니다. 4번째는 단기 상담에 해당되는 건데 해보겠습니다. 자, 단기 상담 반대는 장기적인 상담이 되겠는데요. 자, 장기적인 상담은 대개 만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심각한 정신병리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장기 상담이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으니까 무려 6가지나 쓰라고 돼 있어요. 자, 좀 더 쉽게 접근을 할게요.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자, 그 다음에 2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경미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달상의 문제가 있어요. 발달 과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중요인물의 상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성의 반대는 뭐예요? 급성이죠. 그래서 급성적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으로 소속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인이다. 직업인 같은 경우는 장기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직업인 같은 경우는 단기 상담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급성적인 측면의 문제나 에서 말씀드렸던 중요인물이 상실돼서 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적응이 좀 쉽지 않다. 직장 생활 하는데도 이럴 때는 이제 단기 상담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인데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없잖아요. 심각성은 없고 정신병리적인 측면은 없고요. 만성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쓰면 여러분들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6가지를 하더라도. 자, 앞에 다 내담자가 이렇게 빠졌어요. 될 수 있으면 앞에를 좀 차분하게 통일시켜서 쓰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채점 매는 사람들도 좀 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되니까요. 자, 첫 번째는 내담자가 비교적 건강해요. 비교적 건강해요. 자, 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단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경미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원해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단기 상담으로 충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이게 이제 아시잖아요. 발달 과정상의 문제예요. 발달 과정상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주기적인 측면에서 뭐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발달 과정상의 문제가 경험된다면 이거는 이 시점이 지나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 과정상의 문제라면 이것은 단기 상담을 해서 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 인물이 상실됐다. 사망이죠, 사망. 돌아가신 거예요. 중요 인물의 상실로 인해서 생활상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단기 상담을 통해서 이런 상실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치유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급성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제 급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급성적 상황이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단기 상담에 필요한 부분이다. 또 아시죠?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거. 위기 상담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가진 않잖아요. 위기 상담도 알다시피 급성적으로 오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 상담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돼 있다, 직업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장기 상담보다는 단기 상담을 많이 추천하고 해드리죠. 이상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상담은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4번째 문제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올 수 있겠죠?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 6가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충 자료는 2담 5번, 6번 문제 보면 사례 개념화가 나오거든요. 6번 문제 사례 개념화는 보충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출력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